나면 이번에는요, 우리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칫솔과 치약에 물을 묻혀주는 것이 좋다. 자, 칫솔질 할 때 하나, 둘, 셋. X. 오! 와! 이게 이제 이거는 야. 제가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네. 치약에 뭐 이렇게 물 묻히고 이랬는데 네. 사실 치약을 만들 때 자체가 치약은 입 안에 있는 침과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묻혀주면 이건 안 됩니다. 엥? 그래요? 저는 어쨌든 답은 모르는데 이 문제자의 출제를 한번 의도를 생각해봤어요. 아, 답을 모른다? 네. 답을 모르겠어요. 충격받아. 나는 네. 물 묻히고 하거든요. 근데 왠지 아닐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세요. 아닐 거야. 저는 제가 왜 네. 정답을 아냐면 얼마 전에 우리 아이와 함께 손을 네. 잡고 어린이 치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칫솔과 치약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받았는데 네. 그때 치약을 묻히고 물을 묻히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치약을 바르고 나서 물을 묻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른 상태로 칫솔질을 바로 하려니까 뭔가 좀 텁텁해. 아니지. 맞아. 입에 춤이 있잖아요. 침과 함께 하는 거야. 입에 춤이 다 있는데. 가끔 모자랄 때가 있거든요, 침이. 춤은 사투리. 침이 있죠, 침이. 춤 뱉지 마세요. 춤은 내가 해야지. 자기가 자,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정답은요? 네. 무조건 정답이죠. 네. 왜요? 그래서 저는 칫솔에 그래도 물 한 번 미리 살짝 묻혔다가 치약 묻히거든요. 뭔가 그래도 좀 텁텁해서 이것도 안 좋은 습관일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 치과의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치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칫솔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이슈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 치약에는 불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물을 묻히게 되면 그 불소 성분이 좀 이렇게 씻겨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치약의 효과를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물을 묻히는 것보다는 그대로 쓰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칫솔모가 너무 세다든지 아니면은 연마제가 너무 많이 들어간 그런 치약이라든지 그 입자가 되게 굵은 거는 치아를 마모시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칫솔에다가 물 한번 묻히고 치약을 그 위에 짜는 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시작이 칫솔질 좋습니다. 우리 시작 좋아요. 지금 전원 정답으로 출발합니다. 저도 좋아요. 오랜만이네요. 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가볼게요. 구강 청결제는 양치 후 바로 쓰는 것이 좋다. 잉? 구강 청결제, 그러니까 막 가글 같은 거. 양치 후예요? 이거라뇨. 하나, 둘, 셋. 이건 뭐 무조건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보통 이제 치약을 딱 발라가지고 칫솔질을 딱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헹구고 거기에 청결제 딱 쓰면은 정말 이건 진짜 완벽하게 정말 입안을 헹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깔끔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방 청소할 때 어떻습니까? 거실까지 한꺼번에 다 하지 않습니까? 따로 안 하잖아요. 한 번에 할 때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저희 넷 중에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진짜. 바로 하거든요, 진짜. 저는 요 김진 씨 말에 하나 똑 그래 되는데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양치질을 할 때 사실 병균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끄잡아냈잖아. 혀도 네. 막 우리가 하듯이 다 끄잡아낸 상태에 있는 거를 구강청결제를 당겨가고 싹 채워뿌는 거야. 맞아요, 한 번 더. 박멸. 완전히 내보내고 지기 비는 거야. 와, 오늘따라 고쌤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네, 진짜 내가 몇 개 했거든. 같은 편이에요. 오늘 두 분 되게 청결하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안 웃잖아, 사실. 맞아요. 아니, 다미 씨. 아니, 양치를 깨끗하게 했는데 구강 청결제를 왜 씁니까? 저도 이건-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양치를 좀 깨끗하게 천천히 3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입을 충분히 헹궈주고 나면은 굳이
구강 청결제를 안 써도 되고 구강 네. 청결제는 오히려 그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그렇지. 이런 데 가면은 가글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그냥 쓰는 밖에 거죠. 나갔을 때나 한 번씩 쓰는 여봐요, 게 구강 청결제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치실이 왜 있습니까? 양치만 잘할 것 같으면 치실이 왜 있어요? 치실은 하죠. 치실도 하고 구강청결제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마 다른 시간 로션도 한번 저보다 한 3종류 더 바를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바르잖아요. 대단해. 어머 이렇게 바른다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뭘까? X입니다. 이봐! 이보세요. 아니, 이보세요. 뭐 그냥 그런 분위기 좋은 비싼 레스토랑 화장실에 있을 때 한 번씩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그래요? 저희 다민 씨가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양치용액을 쓰는 자체는 네. 나쁘진 않아요. 네. 좋아요. 근데 양치를 하고 난 직후에는 우리가 그 치약이라든지 그 칫솔질을 하고 나서 계면활생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 치아 표면이 이게 착색이 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치용액을 이렇게 가글을 하면 착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가글 용액이 보통 좀 상쾌한 느낌이니까 네, 네. 파란색, 네, 보라색 네, 뭐 이런 네, 것들 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네. 임플란트 이제 수술하고 나서 되게 이제 뼈 이식도 많이 하고 막 퉁퉁 붓고 막 이렇게 겁을 먹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치를 이렇게 그 양치 용액을 이렇게 적당히 쓰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시면 혀가 까맣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혀가 까매져요, 정말로. 혀도 닦으셔야 되는데 착색이 됐구나. 착색도 네.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웃으면서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균을 다 이렇게 죽이는 게 좋지 않아요. 구강 내에는 오히려. 좋은 균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쓰면 좋은 균을 아예 박살을 내버리니까 구강 내에 어떤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적당히 그리고 양치하고 한 좀 시간이 한 30분 이상 지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하는 네네.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봅니다. 자, 마지막 요것도 어르신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오. 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진짜, 진짜. 전신 질환이 있어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둘, 셋. 따단. 또 통일됐네. 아, 이거는 내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네요. 당신들한테 내가 30년 있다고 했잖아. 내 임플란트 했다는 소리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거기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오잖아. 증인이 있어서 이건 저도 뭐. 오를 든 것도 있고요. 당뇨 환자분께서는 조금 제약이 있어도 우리 의료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맞출 수 이제 있구나. 6, 70, 8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이 계신 네,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다가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최소 침습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야. 그렇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와 모범생이네. 모범생.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네. 제가 가장 좀 이 동그랗게 네. 얘기가 딱 보니까 네, 진짜 네. 그림도 좋네. 우리 김진 씨가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치료를 최소화하고 침습을 최소화하고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 그 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그런 의견이 된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가 너무 이제 심하다든지 뭐 혈압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는 시술을 뭐 치과 시술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시술에는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쇼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약을 쓴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절이 다 돼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한 상태에서 치료하러 오시면은 또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최소한으로 저런 당뇨 같은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 자극에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위험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반대로 손상을 적게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
또 환자분은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주치 담당 내과 주치의께서는 또 그런 걸 관리를 해서 또 정상의 어떤 범주에 또 넣어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팩트 체크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